네, 수요일은 수급킹과 함께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시장 하락의 이유를 찾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오늘도 시장이 등락을 반복을 하긴 했지만 코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지 환율도 안정화됐는데도 말이죠. 오늘의 시장 하락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보합가에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약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6% 정도 하락 마감은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환율 외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제가 좀 컴퓨터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줬고 음봉이었지만 삼성전자가 1.4% 반등 마감 보여줬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양봉 마감까지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반등 마감이 셌는데 결국은 4.2%대의 반등 마감 보여주면서 결국 3거래 연속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최근 밀렸었던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오늘 2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5.5%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수급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수급상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이제 코스피 마지막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비찰 거래가 들어오면서 오늘 약간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매수 마감이 됐다라고 뜨거든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2,600원대 매도가 있었고 선물에서 1조 3천원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물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오늘 좀 시장이 덜 빠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랑 LG엔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수급 좀 보여드리면 다시 한 번 더. 자, 봤을 때 LG엔솔이 오늘 지금 외국인들에서의 매수세가 좀 꽤나 많이 들어와줬고 약간 23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게 2,200억이 매수세가 들어와줬고요. 그와 똑같이 이제 연기금하고 사은펀드도 오늘 삼성전자 매수가 있었고,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2,000억 원대의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큰 금액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연기금도 3거래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이와 반면에 오늘 네이버가 부터 해서 오늘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근데 수급상 봤을 때도 네이버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어저께가 3천억, 오늘이 4천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 외국인 순매도, 코스피에서의 매도는 결국 네이버로 다 쏠린 거였고 반면에 매수세는 LG엔솔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들어오면서 이 두 간의 결국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빼보니까 결국엔 뜬 게 외국인 오늘 760억 순매수로 끝납니다. 이럴 정도로 코스피로 완전히 쏠린 시장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기 위한 자금들이 코스닥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쏠리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뭔가 지수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G 엔솔과 같은 명확한 종목이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지수를 방어해 줄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딱히 없거든요. 네. 그나마 양극재에서 버텼다면은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강하게 끝날 수 있었는데 오늘 또 그런 모습도 아니었다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수급적으로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불리했던 하루였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굉장히 큰 하락 마감이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밤에 미국에서의 ADP 민간 고용 발표가 있고요. 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제 감산 규모 발표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플레이들이 결국 코스피로 쏠린 것이었고 코스닥은 약간 상대적으로 약세이지 않았나. 다만 이제 선물에서의 매도가 굉장히 또 셌고 오늘 또 콜옵션 매도랑 풋옵션에서 약간 옵션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건 만기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 옵션에서의 변동성 크고 결국은 지금 환율은 봤을 때 사실 또 안정적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장중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은 상승세만 유지가 되고 있을 뿐 큰 변화는 없었고요. 변화가 있던 거는 중국의 달러 위안화입니다.
달러 위안화가 지금 중국은 시장인데 이 달러 위안화는 중국의 역외 환율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시장이지만도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어저께도 달러 위안화가 내려가면서 우리나라의 달러 원 환율이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막판 되니까 달러 위안화가 최근에 7.2를 넘어가면서 야 이거 7.45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컸었는데 다시 7.1을 깨고 내려가더니 이제는 7.02까지 빠집니다. 여러분 이제 7.0만 내려가지게 되면 환율적에서는 굉장히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결국 중국에서의 환율 개입이 굉장히 세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달러 원 환율이 연동돼가지고 같이 내려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오늘 장세에서 환율의 키는 결국 달러 위안화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고 뭔가 지표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CN이 페드워치 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 지금 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50pp보다는 75에 대한 가능성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민간 고용 발표 이후에 페드워치 툴에 대한 변화, 거기에 따라서 환율과 채권 시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키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그냥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밀리면서 오늘 시장이 조금 같이 밀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급 쏠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별로 전략과 전망을 또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가 첫 번째로 고엔스탑을 통해서 종목들 내일장 전망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제일 또 인기가 있었는지 인기 검색 탑10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들이 상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또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LG엔솔, SK하이닉스 포착됩니다. 그리고 오늘장 급등 상위에 올라왔었던 빅텍, 코리아SE, 샘표, EV 첨단 소재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요. 네, LG에너지솔루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수급을 체크를 해봤죠. LG엔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증권가 호평이 줄이는 가운데 주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엔솔 내일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LG엔솔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약간 지수가 좀 올라가는 장세였잖아요. 네. 그게 되면 미국도 올라갔을 때의 모습 보게 되면 빅테크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었고 오늘 대만 증시가 우리하고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끝났거든요. 제가 오기 전까지가 한 1% 후반대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대만 쪽에 올라갔던 이유도 TSMC가 올라가고 대형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네이버가 내려가긴 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지수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결국 또 지수 방어하는 역할이 LG엔솔인데 지금 외국인들 펀드사 얘기 들어보게 되면요. 한국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IT 관련해서는 이제 뭐 다른 외국계 회사가 한국을 사야 된다라고 코멘트가 있었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을 1,450원대 요 정도에서 약간 환율 고점이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G엔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종목은 외국인 말고도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고 특히나 알고 계시겠지만 연기금이 맨날 사고 있는 종목이라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좀 제한이 걸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치가 한 번 더 나와주다 보니까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장이 중소형 종목들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좀 무거운 종목일지라도 시장에서 뭔가 좀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보신다면 뭐 하이닉스 아니면은 LG엔솔 이런 종목이 좀 괜찮을 수가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내일도 약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 있어서 LG엔솔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계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 좀 믿을 건 실적인 것 같습니다. 단기 모멘텀에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내일장은 저희가 고 의견으로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지 두 번째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 안 짚어볼 수가 없죠. 이 종목 그렇죠. 오늘 4% 넘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도 잘 가지고 있죠. 매니저님이 앞서서 뭐 SK 하이닉스도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장 당연히 그 의견이시겠죠. 네, 하이닉스는 그 의견을 드리도하겠고요. 네. 이게 사실 좀 내용이 좀 풀어낼 게 굉장히 많은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마이크론에서 감산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결국 마이크론이 뭐 점유율로 봤을 때는 시장 내 한 3위권 종목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보다 그 위에 상위권에 있는 하이닉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일단 마이크론이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타났고 결국 이 공급을 수요보다 낮추겠다라고 재고 관리를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다음 분기까지 안 좋을지라도 내년에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게끔 만들어놨고 그에 따라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아마 이제 10월 말에 컨퍼런스 콜이 있을 겁니다. 예상 전망치로는 잠정치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있어 이제 잠정 시작 발표가 있을 걸로 알려져 있고 하이닉스가 10월 말로 알려져 있는데 두 기업 다 컨퍼런스 콜에서 똑같이 마이크론처럼 감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치가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원래 IT 반도체를 국내 걸 좋게 안 보는 기관인데 네. 오히려 이제 한국의 IT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대만을 사야 된다 이런 코멘트가 어저께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 실제로 외국계 펀드사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이미 6월달 이 바닥이 있었을 때부터 외국계 롱머니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블랙록 같은 경우도 한국을 사기 위해서 직접 이제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전부터 이제 대형 펀드사들이 한국을 사고 있는데 그들 사는 방식은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를 보고 있는 형태였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대형주 장세가 조금 더 펼쳐지거나 지금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감산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이런 SK 하이닉스가 외국계에서의 매수세가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본다면은 중소형주들을 국내 운영사들도 아마 중소형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사고 있을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당분간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뭐 대안주가 될 것 같아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의견 주셨는데 이 SK 또 다른 그룹주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우리 김치 버피님께서 우왕 SK 바이오사이언스 언제까지 빠져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와, SK 네. 바이오사이언스가 외국인 수급킹들의 선택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또 장 시작 때 반짝 상승을 하다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반전의 모멘텀이 없는 걸까요? 이게 사실 좀 타이밍이 좀 아쉬운 건데 이 국내 백신이 조금만 더 빨리 나와줬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는 코멘트가 원체 많이 나타나주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원래 하고 있던 본업이 있었는데 그 본업을 다 내팽개치고 했던 게 백신 관련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전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계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적인 공매도도 쌓여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뭔가 모멘텀 거리가 필요한데 그게 조금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주가 하락의 끝이 어딜지는 알 수 없는 종목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저희가 또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저점을 좀 잡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봤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빅텍 체크해보죠. 오늘 9.65% 상승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방산주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장 빅텍 어떻게 보시는지 내일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빅텍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건 좀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지수가 안 좋아야 됩니다. 예, 지수가 좋을 때는 빅텍이 올라가기가 아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장도 안 좋아진다면 빅텍이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씩 오늘 윗꼬리 정도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뭐 오늘 방산주가 올랐다는 게보다
한일단정하고 빅텍 정도 굉장히 방산 테마 종목이 올라간 것이고 그전에 원래 뭐 수출 관련 모멘텀이 있었던 L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은 방산에서는 테마성 종목들로 좀 수급이 쏠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항공모함이 다시 뱃머리 돌려서 한국에 오고 있다는 수도 있었고 외신을 보니까 뱃머리 돌린 정도가 아니고 한국에 재배치가 될 거다 이렇게 외신이 올라왔어요. 그런 상태로 봤을 때 뭔가 지금 북한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경계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국에 있게 되면 보면 러시아 쪽이나 중국도 견제하는 모습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계속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방산 테마 종목들이 약간 대안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사실은 인버스 역할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빅텍이었었거든요.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인버스도 올라가지만 빅텍이라는 종목도 올라갔던 경험이 많았는데 이번에 약간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트로 봤을 때 전고점 자리인 6,500원대 라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타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이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는 더 크게 올라가기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6,500원 자리에서 막힐 수가 있으니까 정말 단기적인 모멘텀에서는 그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중장기적인 모멘텀에서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중장기보다는 그냥 단기적 관점으로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테마성 종목들로 좀 수급 쏠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과는 좀 반대 흐름으로 갈 거라는 방산주에 대한 의견 드려봤습니다. 빅텍은 내일장 조건부로 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섹터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어떤 거 볼지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또 큰 반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LG 디스플레이 고일까요? 일단은 스탑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도 지금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게 이 종목도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정말 오랜만에 매수 의견을 내놨어요. 이게 외국계들이 이쪽에 관련해서는 사실 매수 리포트, 매수 의견보다는 매도 의견으로 일관되어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외국계에서 매수 의견을 적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했던 코멘트를 보게 되면 이 LCD TV 패널 쪽에서의 뭔가 좀 변화가 생기고 있고 이제 IT 패널 쪽에서 결국 이 패널 가격의 하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감산 규모가 커지면서 바닥을 좀 잡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코멘트가 어저께 올라왔거든요. 이런 영향 때문에 오늘 좀 굉장히 좋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한 9%대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오늘 외국인도 샀고 기관도 많이 샀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연속성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가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주가 자체가 이미 뭐 저가에 있고 월봉상 보더라도 이전에 올라왔던 거를 다 되돌림하면서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코로나 때까지 다 내려온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뭔가 LCD 패널 IT 패널에서의 가격 반등만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물론 오늘 올라갔던 거는 업황이 풀린다거나 아니면은 이 기업에서 어떤 발표가 나타나면서 앞으로 감산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패널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든지 뭔가 재고에 대한 코멘트가 있던 게 아니고 이 기관 쪽에서 리포트에 따라서 종목이 올라갔거든요. 이 영향이 오늘 한국만 했던 게 아니고 대만에서 역시 똑같은 원인에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진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패널 가격 떨어지는 게 둔화가 되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오늘은 단순히 리포트 영향으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상승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 이전에 올라갔었던 버티고 있었던 15,000원짜리까지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면야 저가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공략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대형주를 가지고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비중을 태워가면서 중장기로 보시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좀
패널 가격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의견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확인이 필요하니까 일단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LG 디스플레이 좀 이슈나 실적이 좀 암울한 상황이긴 합니다. OLED 업황 반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스탑으로 저희가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고엔스탑으로 4종목들 전략 짜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전망하셨을지 바로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연이틀 하락하고 있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코리아 SE, 또 오늘 급등했던 그린 케미칼까지 모두 다 스탑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무료 방송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내일장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스쿱킹 섹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주시죠. 네, 스쿱킹 섹터는 XR기기로 가져오셨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주목을 받다가 그쵸.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게 있을까요? 일단 SR기기 쪽은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다음부터도 굉장히 세게 올라갔던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사실은 뭐 기가 매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가 매수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가 매수가 들어왔던 거는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같은 제가 또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전력 계통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들도 있었고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슈화가 되고 좀 가벼우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XR 기기 쪽인데 때마침 이쪽도 오늘 좀 굉장히 좋은 수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관련된 종목은 다들 아실 겁니다. 뉴프레스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뭐 선희 시스템 애플 관련 밴더를 본다면 뭐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살펴봤던 뭐 LG 관련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뭐 관련주도 있지만은 그쪽은 본업이 조금 아직이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에선 뉴프레스와 그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그다음에 선희 시스템 정도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슈가 있어요. 10월 11일 날 메타에서 이제 새로운 버전인데 오큘러스 2가 나오기 이전에 하이엔드 버전인 오큘러스 캠브리아에 대한 발표가 이제 있습니다. 그게 발표 이후에 출시가 되면서 실제 판매까지 되게 되면 결국은 뉴프레스는 이제 성수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판매 대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판매 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예상치가 있었는데 올해 예상치는 원래 전망보다 조금 낮게 다운됐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가 오히려 이제 내년도가 더 생산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3, 4분기보다도 내년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구조에 있고 거기에다가 내년에 되게 되면 오큘러스 3까지 붙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오큘러스 캠브리아에다가 오큘러스 3까지 들어가는 모멘텀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지금 뉴프레스가 굉장히 좋은 또 실적주로서도 기관들이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내년에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XR, 그러니까 애플에서의 XR 기기가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어저께 보니까 소니에서도 내년 3월까지 VR 기기를 한 200만 대 정도를 더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SR 기기, VR 기기 쪽으로 많이 쏠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새롭게 산업 하나가 개화가 되고 있는 시기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찍히고 있는 게 뉴프레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가 매수가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도 최근에 급등 이후에 내려왔었는데 아래자리에서 현재 지금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을 줬거든요. 이렇게 지금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저항까지 올라온 상태에 있지만 이 자리에서도 지금 현재 기관들, 연기금과 상업펀드, 외국인들까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은 조금 안 들어왔지만요. 상업펀드와 연기금은 이제 기관들이 자꾸 담고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밀렸을 때 이 종목도 이제 이벤트와 분기 실적 보시면서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니까 오늘 좀 기관들 담은 이유는 이런 기관들에서의 뭔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눌릴 때마다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XR기기 좀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애플도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로 뉴프렉스, 선희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꼽아 두셨습니다. 그럼 킹 받는 종목은 이 중에서 골라오셨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내일 눈여겨볼 종목으로 DK락을 꼽아 오셨습니다. DK락 그 가스 관련주로 갔었던 종목 아닌가요? 가스 관련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피팅 밸브에 관련해서 한번 네. 설명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피팅 밸브가 굉장히 좋아질 거고 전력 인프라가 좋아질 거고 네. SR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코멘트 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이제 피팅 밸브 쪽, 사실 피팅 밸브 쪽도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네. 이제 이슈화가 더 될 만한 것들은 SR이기 때문에 섹터에서 SR을 뽑아드린 거였고요. 뭔가 좀 종목을 선택해본다면 변동성을 생각해보고 진짜 매수해서 비중을 태워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는 피팅 밸브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DK락은 사실은 그동안 많은 이슈화를 받지 못했었고 뭐 태광과 성강밴드가 올라갈 동안 다른 개장용 피팅 밸브는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하이러코리아나 BMT나 이런 종목이 약했었고 DK락도 크게 이슈화는 안 됐던 종목이었는데 이 DK락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단형 피팅 밸브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면서 지금 오프쇼어라는 거랑 원쇼라고 해서 이 바다에서 나타나는 시추 쪽에 들어가는 밸브 라인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추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게 이런 피팅 밸브인 건데 지금 고객사를 봤을 때도 엑선모빌이 있고 다우가 있고 조선 쪽도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 시추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실제 미국 기업들에서 시추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팽창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한 75% 이상 넘어가고 있는 게 DK락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효과도 나타날 것 같고요. 시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3분기가 아마 분기로 봤을 때 역대 최대로 발표가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3분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4분기도 이어서 실적 성장이 나타나면서 마진율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컨퍼런스 콜 내용 이후로 지금 상업펀드에서 2거래 연속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 9,000원 저가 찍어놓고 오늘까지 올라온 모습이 있는 건데 오늘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최근에 좀 기관대 매수가 조금 더 이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상업펀드가 3거래 연속 매수를 했을 때 오늘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기관 매수 들어왔다는 얘기는 더 좋게 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3분기가 최대치 실적이 나타난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10월 중순부터 해서 11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럼 실적에 맞춰서 기관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DK락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K락 저희가 차트를 연 만큼 가격 전략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매니저님? 예, 이제 DK락 같은 경우는 최근에 9,000원짜리 좀 찍어놓고 아래로부터 반등을 꽤나 많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래에서 크게 올라올 때도 상업펀드 매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날도 상업펀드 매수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양봉 마감이 아니고 음봉 마감이지만 아래 꼬에 닿으면서 마감 줍니다. 근데 요거 매수한 적도 같은 상업펀드예요. 결국 한 창구에서 지금 3거래 연속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은 간략한 거죠. 아래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실한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조금 올라와 있지만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가는 종가 부근인 1,750원에서 1,800원 정도, 1,8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100원, 손절가는 9,6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급킹 섹터 XR기기 그 안에서 여러 종목들 꼽아드렸고 또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킹 종목으로 DK락을 또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적도 안고 가는 종목인 만큼 목표가 12,100원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략주까지 알아봤는데 매니저님 앞서서 고인스탑 할 때 스탑이간 좀 많이 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무료 방송 가면은 속 시원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녁 9시 40분입니다. 네, 9시 40분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요.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ASP 이제 고용 지표 분석도 같이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변화들, 지금 시장 변화 보실 때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계셔야 되는지 이런 지표에 대한 동향들과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지금 시장에서 좋은 대응이 되는지 이런 전략들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9시 3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시장과 종목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일에 수급킹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